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 애정, 자존감, 안전, 자기 표현 등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 분노, 공포, 슬픔, 고통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요. 이런 보편적 감정에 집중함으로써 이해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무척 값지고 중요한 이유는 적대감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심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유추를 이용하여 한 사람의 기분을 다른 사람의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만족감을 느끼며 뿌듯해지는 감정을 갖기는 힘듭니다. 자기 행동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처리했네. 어떻게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할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러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나는 왜 내가 제일 힘들까? 라는 책으로 마크 고울스톤과 필립 골드버그의 책입니다. 마크 고울스톤은 미국에서 최고의 정신과 의사로 선정되었고 인간관계 전문 상담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매번 처하는 자기 파괴적인 심리 상태와 이러한 심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상담 케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심리 기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며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으로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고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분을 낮게 하려고 하는 심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 감정이 다가올 때는 그들이 내 감정을 느껴보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신의 감정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상황일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러한 상황일 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유추법을 사용하여 내가 지금 내 기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불쾌하는 동료나 절대 뜻을 굽히려 들지 않는 파트너 등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발산하고 나면 후련하기보다 더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작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충동적인 마음을 누르고 잠시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펴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스스로 나에게 물어봅니다. 상대가 어떤 원칙을 위반했는지 파악한 후 그 원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말로 정리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해서 실행합니다. 감정을 다스려 신념을 가치로 드러냅니다.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방어만 하려 들면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공격으로 여겨집니다. 왜 나는 항상 옳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왜 그렇다고 믿는 마음이 강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려야만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체 아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모든 걸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며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압박한다면 우선 그 일이 공정한 일인지 따져봅니다. 타당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그 일이 자신의 기대와도 일치하는 경우라면 그것을 선택하여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자존감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은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해주지 못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박증은 자신이 만나게 되는 억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작가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일으키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강박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와 행동에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해 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원치 않는 행동에 빠져든 것을 느끼게 되면 이런 깜빡했네. 이제 이러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잖아. 라고 자기에게 암시를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자기 주문이 행동 수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박적 행동을 그만두면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쉽게 차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느낌을 파악해보고 스스로 어떤 기분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물어봅니다. 강박적 사고나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상을 주도록 해서 긍정적 사고와 행동을 강화시켜줍니다. 강박증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릴렉스를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며 강박으로 인한 감정의 수위를 낮추어 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점차 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느끼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러한 자기 연민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언제 스스로 불쌍하다고 느끼는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함을 느낀 일을 모두 떠올려 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모임에 참석을 하여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사고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생활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로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안과 회피가 두려움 자체보다도 더 해롭습니다.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면 주위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두려움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주목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물질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자녀들에게 주어 양육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결핍되어서 지금의 내가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부모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정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게 양육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주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양육받은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녀 세대는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분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부모가 되어 보도록 노력해 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부분을 부모의 부모가 되어 자신의 부모에게 해주기를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받고 싶다면 부모에게 부모가 되어 부모에게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해드리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그것을 과연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을지 생각해보고 부모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상상해보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줄 기회를 찾아보고 실천해보면 부모와 함께 감동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가슴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면 분노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위협을 느끼거나 겁을 먹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며 논쟁하려 하지 말고 무엇이 공정한지 생각한 후에 행동하기 바랍니다. 가슴속에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입은 듯이 행동하더라도 당신이 상처를 준 것은 아니므로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기운을 북돋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당신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은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서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최고의 친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이 나를 격려하고 이해하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아닌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자책만 하지 말고 긍정적 행동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마음 키우기를 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최고의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